선조 30년 3월 난민이 속출하고 민심이 불안한 전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일종의 전시명령 불복종에 해당하는 죄로 의군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순신이 외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초에 일본 장수의 계략에 넘어간 선조가 원균의 얼토당토하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이순신이 임금을 능멸했다며 파직을 명한 것입니다. 당시 이순신은 조정보다 먼저 외적의 상륙을 알고 있었지만 그 뒤로 2-3일이 흘렀고 뒤늦게 정보를 입수한 조정이 명령한 이후 출정했지만 이미 외적이 쳐들어왔고 이 사실을 조정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균이 자신이었다면 외적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순신이 바로 출정하지 않아서 놓쳤다는 내용을 선조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순신은 감옥에 투옥되어 고문까지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욱 가혹한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의 가족이 영의정 류성룡에게 난중일기와 임진장초를 전했고, 류성룡이 그것을 들고 우의정 정탁을 찾아가 이것들을 잘 읽어보고 이순신을 구명해낼 대책을 세워달라 부탁합니다. 이에 정탁은 이순신의 죄가 없음을 밝혀서 구하기 위한 내용의 신구차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 상소의 내용은 비록 이순신의 죄가 무겁지만 더 이상 고문을 가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조의 본뜻을 상하게 할까 걱정된다며 선조의 체면도 세워줍니다. 그렇게 선조의 비위를 맞춰가며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한 내용이 곳곳에 들어갑니다. 전쟁에 피하지 않고 출정한 원균의 공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왜군의 기세를 꺾어버린 공로는 이순신의 것이 원균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일부러 원균의 공을 높게 사는 듯 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라도 이순신의 목숨을 구해내기 위하여 선조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순신이 장수로서 필요한 인재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선조의 눈치를 많이 보던 때였으나 천자가 넘는 절절한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우의정 정탁의 공은 매우 큰 것입니다. 만일 이때 이순신을 구명해내지 못했다면 조선의 미래가 어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조는 이순신의 사형에 달하는 죄를 면하게 하고 백의종군의 처벌을 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감옥에 투옥되었던 시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감옥에서 나온 첫날부터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방 첫날의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옥중 생활을 마치고 그를 가장 먼저 찾아온 이는 같은 이름자를 가지고 있던 장수 중 한 명인 무의공 이순신이었습니다. 그가 술병을 들고 찾아와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같이 술 한 잔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람을 보내 안부를 여쭈었고 백의종군을 지시받은 이순신은 보원수 권율 휘하로 가야 했기에 해당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도 아산의 본가에 들려서 어머니를 뵙고자 하여 아산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 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뵙기 위해 어머니가 전라도 순천에 머물렀었고 충청도 아산으로 다시 오기 위해 어머니가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이순신 장군은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배를 타고 오는 중에 별세한 것입니다. 백의종군 중에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울었으며 하늘 아래 나 같은 자가 또 있느냐, 그리고 차라리 빨리 죽느니만 못하다고 난중일기에 적어내려 갔습니다. 곧이어 다시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낸 이순신 장군의 다른 이야기들은 앞으로 여러 많은 이야기와 함께 이어집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